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작년 연말 이후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1인당 국민소득뿐만 아니고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까지도 3만 달러를 넘어선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자, 우리가 2만 달러 시대 때 주가지수 2000 갔고 1만 달러 시대 때 1000 갔었으니까 이제 3만 달러 시대에 왔으니 주가지수 3000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한 이야기가 왕왕 돌고 있습니다. 자, 뭐 단일 경제 지표를 가지고 주가지수가 얼마 가야 된다. 뭐 이러한 기준을 찾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중요 마일스톤, 예, 우리가 보면 이제 1000단위 또는 만 단위, 100단위 이렇게 딱딱 끊어질 때 심리적으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2018년 연말 기준에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 주가 지수와 이 1인당 GNI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1인당 GNI 3만 달러 시대, 과거에 1만 달러, 2만 달러 넘어갔을 때 주가 지수는 어땠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94년에 1인당 GNI가 1만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이때 정말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1994년은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가 정말 화려했던 경기 부흥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1만 달러라는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 1100포인트까지도 그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강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해서 오랜 기간 종합주가지수가 그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넘어간 2006년 이후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에 이르게 됩니다. 자,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갔고 2007년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죠. 와, 엄청난 또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매년 그 한 5%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경제성장률, 실질 경제성장률 그것과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명목상 수치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3만 달러 시대인데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을지 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일 지표 가지고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살짝 긴장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재밌는 자료 하나를 살짝 깍두기처럼 넣어봤습니다. 무엇이냐? 1953년 그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I입니다. 그때 당시 67달러였어요. 지금이 3만 달러니까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53년에는 67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가구 소득이 요 정도에서 조금 많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건지 아시죠? 야인 시대에 김영철 씨가 명대사를 남겼지 않습니까? 1급 4달러 하면서 얘기를 그때 당시 뭐 미군하고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달러면 와 엄청납니다. 한 200일만 일해도 800달러. 와, 그때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NI의 10배 이상 되는 엄청난
예, 임금이었다라는 거 한번 깍두기처럼 요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있었네요. 예, 시간이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이냐? 주요 국가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3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미국이 1만 달러 GNI를 넘어섰을 때, 그리고 2만 달러 넘어갔을 때, 3만 달러 넘어갔을 때, 4만 달러 넘어갔을 때, 그리고 일본도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갔을 때, 한국은 아직 4만 달러 아니니까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요. 이게 시기가 다 틀리죠. 미국은 먼저 도달했고 우리나라는 마지막 좀 늦게 도달했는데, 그거를 도달한 시점부터 해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2만 달러 됐을 때, 3만 달러 됐을 때, 4만 달러 됐을 때 주가 지수를 어떻게 비교했느냐? 1만 달러일 때 1포인트로 기준을 잡고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1인당 GNI가 미국 같은 경우 4배 GNI가 상승하는 동안 주가 지수는 S&P 500 지수죠? 12배 넘게 상승합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GNI가 1인당 GNI가 1만 달러에서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갈 때 주가 지수, 토픽스 지수가 대표적인 토픽스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당시 3배 상승했어요. 와, 엄청나죠. 자, 대신에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인당 GNI 상승폭을 따라서 꾸준히 주가 지수가 상승했지만, 일본은 자, 3배를 찍은 다음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 주저앉았다가 자, 4만 달러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올라섭니다. 예, 완전히 주저앉은 건 아니고 다시 힘을 내는 시기도 장기적으로는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갈 때 주가 지수가 아주 강력하게 상승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 뭐 그렇게 큰 폭의 강한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만, 3만 달러에 이르렀을 때 그 주가 지수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94년에 1만 달러 이르렀을 때 1000포인트 부근이었고, 3만 달러 이른 작년 연말에 2000포인트에 왔으니까 대략 한 2배 정도 상승한 거죠. 자, 뭐 이게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이렇게 되면 1000단위로 착착착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건 있어요. 1인당 GNI의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서 어쨌거나 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는 따라서 움직였다. 미국은 그거보다 더 강하게 추월했고, 일본은 엎치락 뒤치락, 한국은 그래도 방향을 같이 갔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인당 GNI와 주가 지수 요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스케일을 크게 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의 재밌는 자료와 결론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시게 되면요, 요 자료는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1인당 GNI를 1980년 초에 100으로 맞췄어요. 100으로 맞히고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추적을 해봤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1980년 초에 100으로 기준을 삼고 1983년에
주가지수를 공표했기 때문에 그냥 주가지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자, 1인당 GNI는 80년 초를 100, 일종의 지수화하는 거죠. 100으로 잡고 그 이후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보정을 맞춰주게 되면은 지수처럼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80년대 초반은 1인당 GNI 상승 속도와 주가지수 상승 속도가 얼추 비슷했어요. 자, 그러다가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요 폭이, 주가지수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면서 폭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89년에는 이 폭이 1인당 GNI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폭으로 벌어지게 됐어요. 2배? 2배라고 해야 되나요? 한 2에서 3배 정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인당 GNI는 꾸준히 상승을 하지만 주식시장은 꼭 그거에 따라서 맞춰가지 않았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중간에 IMF 빵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1인당 GNI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보다 IMF 이후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언더, 그 밑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요 부분을 우리 중요하게 봐주세요. 2000년대 초반 부분 그리고 80년대 초반 부분, 요 두 영역을 제가 파란색으로 막대기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중반 랠리 속에 다시 한번 폭이 벌어지면서 약간은 이제 상투 부근으로 가게 됐죠. 그러다가 2008년에 또다시 한번 1인당 GNI 지수에 비해서 주가지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요 세 지점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그 재밌는 투자 팁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요 단일 경제 지표로 주가지수를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공식화 불가.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심각하게 저평가된 영역은 우리가 짚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인당 GNI 일종의 인덱스를 주가지수가 하회했고, 200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인당 GNI 요 인덱스보다는 살짝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랄까 약간 계륵 같은 분위기,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고 1인당 GNI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합주가지수가 1500 가야 된다, 1800 가야 된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비관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약에 그 선까지 가게 되면요, 요 지금 위치가 이 1인당 GNI 인덱스 위치가 1800대 후반 되는데 그거보다도 낮아지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00년대 초반 수준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갑작스럽게 주가지수가 저렇게 일시에 곤두박질 쳤다, 정말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 시점은 2000년대 초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80년대 초반 같은 우리 증시에서 정말 내가 평생 갖고 싶은, 다시 가고 싶은 그 증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부근인데 요게 이제 1인당 GNI 인덱스 대비해서 한 1.2배 정도 위에 있어요.
2200포인트가 만약에 주가지수가 이 자리를 계속 맴돈다 한다면요, 자, 저게 한 4년 정도면은 1인당 GNI 인덱스가 2200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둘, 셋. 한 4년 정도면 올라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우리가 몇 년 동안 재미없게 흘러갔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며칠 전에 제가 주가지수의 저평가, 고평가 요 부분을 밸류에이션 지표로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끌어올라오는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1인당 GNI 저 기준으로도 2200포인트 부분은 이제 몇 년 뒤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저평가된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점을 참고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명확한 결론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두리뭉실해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1인당 GNI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뭐 중간에 위아래 웨이브를 타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계속 한국 증시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 자료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증시 토크 영상의 참고 자료로 제가 카드로 링크를 앞서서 언급드려 놨습니다. 그 카드도 유튜브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요. 자, 오늘 1인당 GNI 3만 달러 시대와 주가지수, 그것과 같이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